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총선 진단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2월 12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21대 총선의 가장 격전지 종로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종로 대전은 성패도 성패지만 또 다른 대선 후보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정치 1번지 종로가 전국 판세를 가름할 격전지로서 제 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수많은 잠룡들의 이름이 거론된 곳이지만 결국 이낙연 총리와 한교안 당대표, 차기 대선 후보 1, 2위 간의 격돌이라는 최고의 빅카드가 탄생되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민심 잡기에 나선 이낙연 전 총리가 현재 여론조사상 크게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출마를 확정한 한교안 당대표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승부는 박빙의 구도로 변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 1번지의 종로의 총선을 다각도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정치 1번지라 일컬을 만큼 유권자들의 높은 자부심이 작지만 큰 선거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경복궁을 품고 있는 종로는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이라는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5대부터 18대까지 진보 10년 집권이 포함된 시기에 15대 보궐선거로 노무현 당선자를 빼고는 모두 보수 쪽 후보가 승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4년차에 치러진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진보 쪽의 정세균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집권 세력과는 반대되는 투표성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치의 큰 흐름을 종로의 투표 결과가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현 정권의 집권 한가운데서 치러지는 21대 총선, 정치 1번지 종로의 민심은 어떤 좌표를 찍어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종로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5만 1215명으로 서울에서 중구 12만인데요. 다음으로 작은 자치구입니다. 18세 이상 유권자는 13만 4,407명으로 20대 선거 이상 13만 4,507명과 큰 차이가 없지만 도심 재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동별 인구 분포는 변동이 큽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배로 늘어난 교남동 1,614명이죠. 외에는 대부분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고 인구가 많은 평창동과 사직동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이겼고 다른 지역에서 모두 정세균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낙연 후보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출발이 부담되는 이낙연 후보, 큰 정치로 새로운 기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한 가성대결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54.7, 한교안 후보가 34.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SBS 조사에서도 2배 이상 앞서가던 이 후보가 여전히 큰 차이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5% 이상 격차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낙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한교안 후보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면 차이는 더 줄어들고 선거 막판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층이 이미 10% 미만으로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을 뒤흔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성패를 뒤집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론조사 중에서 뉴스토마토는 KSOI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7, 8월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SBS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에서 30일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크게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로의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야당 심판론이 대결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입니다. 양 진영의 총력전 속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은 후보 개인에 의해 형성된 격차는 희석되는 양상도 불가피하리라 봅니다. 승리는 가능하지만 출발점이 앞선 만큼의 압도적인 승리는 없다고 가정하면은 여권 내 1위 대권 주자로서 가져야 될 신뢰와 대세론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보수 야권의 모든 공격을 감내해야 되고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동행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의 선택에 따라서 선거와 향후 대선 가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흐름과 기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유의 안정감과 균형감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이 정치 1번지를 책임지는 이상의 큰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과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차기를 준비하는 대권 주자로서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의 총선 현장에서 여권 지지층을 확장하는 기세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극한 대립의 정치에 지친 국민들에게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이낙연 후보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종로의 민심을 보닫는 행보 이상으로 이 후보에게 그는 국민의 기대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요즘 국민통합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교안 당대표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늦어진 결단이지만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늦어 리더십의 위기까지 겪은 한교안 대표는 역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거 지형상 판을 뒤집는 승리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여론조사 크게 뒤져 있는 상황에서 그 간격을 좁히고 최종적인 결과가 박빙으로 이해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실질적인 승자는 황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 전체의 판세를 흔드는 정도의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사적생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죠. 종로에서의 패배가 대선가도 탈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종로 출신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하겠습니다. 본인의 주도하에 보수 야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준의 결과를 종로에서 만들어낸다면 대권 후보로서의 한교안 당대표의 위상은 한층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총선 직후부터 통합 보수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차기 후보군이 질이 멸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늦은 결단을 택한 한 후보의 내심에 종로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림이 있을 법한 이유입니다. 자,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총선 전국이 시작된 이후 여론조사의 추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교안의 종로 출마 결정과 유승민 세보수당 당대표의 불출마 선언 등으로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는 급진전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20일 정도 정치적 통합 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 중반 이후 끊임없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전선을 형성해온 보수 야권이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지율 격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 주목되는 국면입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종로에서 한교안 후보의 행보가 될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